네, 강프로입니다. BH 봅니다. 자, BH가 여기 15,000원부터 20,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4월 20일경 정도만 하더라도 15,00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었는데 BH가 급등세를 거쳐서 오늘 21,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 한 3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거의 뭐 더블 정도 치는 건데, 원래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나온다는 건 무언가 변화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하는 요인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그 타점은 달라요. 타점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전방산업, 그쵸? BH가 거래하는 앞단 기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앞단 기업이 어디입니까? 애플입니다. 애플. 자, 애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애플 관련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BH에 대해서 매수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있거나 지금 뭐 팔아야 되는지 뭐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그쵸, 내가 진짜 막 잘 모르겠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내용 시작하면 일단 BH는 기판입니다. 그쵸. 애플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판을 BH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죠. 근데 실제 실적이 좋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상치를 낮춰놨기 때문이에요. 예상치가 낮아졌다는 건 주가가 낮아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요, 선반영합니다. 그 선반영한다는 건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자꾸 우리는 살라 그러죠. 자, 이런 거예요. 주가가 쭉 올라가 놓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자, 거래가 계속해서 말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가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안 털렸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BH 같은, 그쵸, 지금 빠져서 시가총액 7,500억 정도 하고 있는 이 BH, 그리고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게 BH의 고가인데, 이 정도 갔을 때 시가총액은 2조 가까운 1.7조에서 1.8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적은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어디까지 줄었습니까? 16억. 그쵸? 요 정도까지 줄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졌다. 근데 그 이유는 애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애플이 좋아지면 BH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최근에 애플이 실수를 하나 했죠. 그게 뭡니까? 뭐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애플이 AI의 진입 시점 자체가 늦었어요. 팀 쿡이 감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팀 쿡이 그동안에 스마트폰 이 세상에서 확장시켜 오고, 액세서리를 붙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이익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해왔는데,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어팟이나 그런 부분까지 신규 사업이라고 본다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구간,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AI처럼 새로운 사업군에 먼저 조금 앞서서 가는 것,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뒤처지는 면이 있다.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뒤처졌다. 근데 그런 부분이 BH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혁신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혁신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체되기 시작했고,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이익이 느는 게 아니라 이익도 정체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커지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정체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적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21년, 2022년 실적이 실제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서 23년도에 역성장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BH의 움직임을 보면 22년도에 33,000원 정도의 고가를 찍고 나서 쭉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16년, 17년 애플이, 물론 이쪽에서도 너무 잘 나갔지만 애플이 계속해서 확장기를 달리던 그때, 그쵸, 확장기를 달리던 그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한 부분을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쌍봉을 만들고 빠진 거다.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애플의 실적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새로운 그런 구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아이폰 16에서 AI 관련된 지원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애플은
뭐 X86 기반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플 따로 그 애플 실리콘에서 나오는 뭐 M1 칩, M1 울트라, M2, M3까지 그쵸? 이런 식으로 자체 칩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 폰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뭐라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그쵸? 데이터 센터가 서버입니다. AI 반도체 개발 중 엔비디아와의 경쟁한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경쟁하면 엔비디아가 긴장을 하겠죠. 애플 실리콘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엔비디아는 GPU에 국한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거의 뭐 1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텔을 앞섰죠. 물론 인텔은 그 X86이라는 막강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PC 기반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만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인텔과 애플의 시가총액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이 지금 회복기를 탈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에 왔고 그 구간이 지금 이번 분기에 나오는 실적 발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맞춰서 주가도 그쵸? 충분히 하락을 했고 그 하락 부분을 되돌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거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이 거래가 주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매집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매집은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매물 소화해야 되죠. 매물 소화하면 뭐가 나와요? 쏟아지는 매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올라요.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매수하는 물량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돌려서 생각하면 뭐예요?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집하는 구간에 우리가 따라서 하지 말자. 매집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줍니다. 그 눌림목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애플이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치를 넘어선 것은 맞지만 그 기대치 자체가 낮아져 있다는 부분이 있다. 즉 시장의 기대치도 없다. 하지만 AI 관련된 내용 이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BH 주가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자, 내용 보시면 YC 보세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해 가면서 올라가죠. 신고가, 신고가, 돌파, 급등 한 100% 올랐는데 이 100%의 수익을 다 먹을 수는 없죠.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0%씩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그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C 오늘 15% 올랐는데 YC 정확하게 오늘 5월 7일 8시 48분 그렇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지난 금요일 날도 나가고 오늘도 나간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꾸준하게 매수하는 구간을 제가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을 어디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BH에 대한 타점도 소통방에서 다루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BH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여기 BH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하지만 2주의 기간은 오차가 있겠죠. 이 오차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무엇보다 BH의 실시간 타점은 그쵸?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통방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BH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H
자, B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BH처럼 지금 매집하는 구간을 파악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전방산업군에서의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 왜 전방산업군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양극재죠. 근데 이게 전방산업은 아닙니다. 전기차에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죠. BH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만들어주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타점이라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이나 뭐 지금 이야기 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